안녕하세요. 위암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박성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이나 본인 혹은 가족들께서 위암을 진단받고 고통받거나 극복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흔한 위암, 혹시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암은 굉장히 흔한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위암은 암 발생률 중에 1위를 차지하는 암이었고요. 최근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위암이 2위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연간 3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발생하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암은 흔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데요. 특히 남자에서 굉장히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고 여자에서는 갑상선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위고 위암은 한 4번째 정도로 많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많은데 여자는 왜 4번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남자는 위암에 대해서 유해한 환경 요인에 여자들보다 많이 노출되고요. 또한 식습관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식습관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도 여성 호르몬이 위암을 생기게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 것이냐? 2009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평균 수명으로 되어 있는 81세 정도까지 산다면 남자는 한 10명에 1명 정도, 여자는 20명에 1명 정도 평생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위암은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고요. 하지만 그 발생 명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일본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은 사실 위암이 굉장히 드문 편이라서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지만 영국은 위암이 10위의 턱걸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영국과 비교한다면은 8배 이상의 위암 발생자가 더 많습니다. 인종적인 문제를 틀림없이 안고 있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암은 얼마나 위험할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사망률이라 표현합니다. 위암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몇 명인지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위암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번째로 많이 발생하지만 사망은 3번째로 많습니다. 즉 발생률도 높고 그 치명도도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폐암, 간암보다는 낮고요. 발생률 2위인데 사망률은 3위라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위암 치료 결과는 어떨 것이냐, 치료 성적이라도 하고요. 5년 동안 환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5년 생존율을 치료 성적의 효과로 표현합니다. 그걸 보시면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저희가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한 20년 전인 199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5년 생존율의 향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65% 정도 환자들이 5년 이상 사시게 되시고 우리가 위암의 경우 5년 동안 재발이 없다 그러면 완치라고 환자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암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적절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요,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죠. 만약 환자들에게 합병증의 가능성을 더 높이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보다는 최종 기술을 우리가 수술 당시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치료를 하는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기 위암이든 3, 4기 위암이든 동일한 수술적 치료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십 수년간의 자료가 쌓이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환자는 이 정도의 치료만 해도 충분하다. 또 이 정도의 환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술식을 요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적절한 치료가 위암 치료의 화두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3가지 방법의 수술적 치료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조기 위암에 아주 국한된 경우, 즉 위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 주변에, 위 바깥에 임파선 전이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로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수술이죠. 복강경 수술 혹은 로봇 수술과 배를 개복하는 개복 수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한 두 가지 수술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암 전문가의 굉장히 복잡하고도 중요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복강경 수술은 비교적 조기 1, 2기 위암에서 시행할 수 있겠고요. 개복 수술은 사실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위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럼 적절한 치료는 누가 환자한테 공급할 것이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암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두 그룹이 있다면 누구한테 찾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위암 전문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수술은 조금 틀립니다. 외과에서 위수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위암이 많았기 때문에 외과 의사라면 위수술을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위암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에 위암 전문의 위암만 하니까 외과 전문의보다 더 치료 성적이 좋겠다는 그런 결과는 쉽게 가져올 수 없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연구한 결과가 우리나라 국내 국제적으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실제 생존율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암만 하는 위암 전문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식도, 위, 간, 대장, 췌장 같은 여러 가지 하는 그러한 전문의들 사이에 생존율의 차이가 유의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이것이 큰 반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핵심 내용 3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잘 들으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예방입니다.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잘 알려져 있죠. 짠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뭐가 짠 거냐? 우리가 말씀드리기에는 고염식, 염장채소, 염장생선, 찌개류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젓갈입니다. 그 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다음에 설렁탕 같은 것들,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즐기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산염 화합물을 생성하는 질산염 관련 음식들인데요. 그게 뭐냐면 태운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즉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요. 그 다음에 소세지나 햄 같은 그런 가공식품들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일과 채소 많이 섭취하면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편식하게 되시면 별로 안 좋고요. 식습관도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건강한 식사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건강한 식사입니다. 짠 음식 피하고 과일, 채소 많이 먹고요. 여러 가지 음식 드시는 그렇게 좋은 건강 식사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기 진단입니다. 흔히들 난 뭐가 나올까 봐서 건강진단 못하겠어 두려워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과는 시대가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병이 안 생길 수는 없고요. 내가 병이 생기면 빨리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80세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부터 위내시경을 하라고 공고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40세 미만에서 발병하고요.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젊은 여성 연예인들이나 주부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40세 미만에서도 발병하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소외되어 있는 40세 미만 대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부입니다. 젊은 주부님들은 직장에 안 다니시기 때문에요. 건강검사하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직장에서 40세 미만에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면 이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속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위암에 걸린 경력이 있다든지 하시면 제가 권유하는 것은 35세 때 내시경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상이 나오면 그 다음에 40세부터 건강검진을 하는 있더라도 35세경에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으십니다. 자, 그리고 국가에서는 현재 2년 간격으로 내시경을 혹은 위장조형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1년 간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년 전에 검사했는데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검사했는데 말기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 굉장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상이 있다면 작년에 검사를 했더라도 올해 의사와 상담하시고 검사를 또 하셔도 됩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물론 위장 조형 검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검사비나 수고하는 시간이 같다면 위내시경 검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검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1년마다 그냥 위내시경 검사를 하지 2년에 한 번씩 40세 이상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얘기가 틀립니다. 전체적인 국가 건강검진은 국가의 의료 비용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1년마다 한 번씩 모든 국민들에게 내시경을 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고요. 이 정도만 해도 세계에서 위암 진단에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고민만 하시고 여기저기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다 일반인 내지는 환자들이세요. 그런 분들 얘기보다는요. 위암 전문의와 바로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위암 전문의 누구냐? 어딜 가도 내가 위암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 외과 전문의 혹은 위암을 치료하는 기타과 다른 과들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한위암학회라고 있습니다. 1993년에 대한위암연구회가 조성이 되어서 1999년에 처음 학회로 발족이 되었는데요. 이미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학회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 아니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위암에 대한 수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위암 국제학술대회가 전 세계에서 온 위암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3회 대회와 그리고 바로 작년에 9회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바로 작년에 9회 대회는 정말 2,000명 이상의 위암 세계 전문가들이 모인 최고의 학술대회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암 실력은 매우 뛰어나고요. 그 학술대회가 끝나고 많은 다른 나라의 위암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1주 내지 2주 더 남아서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더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암 연구와 치료는 세계적입니다. 각 병원에 가신다면 이름들이 다 논하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장과 내과, 소화기 외과, 그리고 위암외과, 혹은 외과가 없이 위암센터라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위암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되신다고 검사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을 꼭 하시고 발견되셨더라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치료 성적을 믿으시고 주변에 있는 위암 전문가에게 찾아서 좋은 치료를 받으시면 평균 수명 이상 사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